278억이 한 선수에게 투입됐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말도 안 된다며 웃었죠. LA 시의회가 발표한 금액은 도시 예산으로도 이례적인 규모였습니다. 단지 한 명의 축구 선수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LA에 도착한 날, 코리아타운은 혼란에 가까운 환호로 가득 찼고 48시간도 되지 않아 매출은 무려 312% 폭등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 현상을 두고 단순한 인기나 팬심이 아니라 경제 시스템을 바꿔버린 문화 충격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그를 처음 무시했던 인사들은 말을 잃었고 시장은 예산 편성의 이유를 다시 설명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정말 그럴 만한 인물일까요? 이 모든 숫자와 반응이 단지 우연이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잠깐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저는 LA시청 도시예산기획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십 건의 지역 행사와 도시개발 사업 예산을 검토해 왔지만 이번 결정만큼은 저 스스로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한 명의 축구 선수를 위해 약 2천만 달러, 하나로 278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다는 보고서가 제 책상에 놓였을 때 처음엔 눈을 의심했습니다. 정말로 이 금액이 정확한 건지, 그리고 이게 시 예산으로 타당한 일인지. 그 이름은 손흥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축구 선수. 프리미어리그에서 수년간 활약했다고 했지만 정작 이곳 미국에서는 그의 이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저희 부서 안에서도 몇몇은 그가 누구냐고 물었을 정도였죠. 시의회 내부에서도 반발이 거셌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일부 의원들은 실소를 터뜨리며 축구선수 한 명에게 이 정도의 투자는 지나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 세금을 마케팅에 쓴다는 비판도 이어졌고 저 역시 회의적인 시선이었습니다. 이건 한류를 빙자한 단기성 이벤트일 뿐 실제적인 경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는 속전속결로 움직였습니다. 손흥민은 LA의 신생 구단과 파격적인 계약을 맺었고 곧이어 도시 마케팅국과 연계된 예산 항목들이 승인됐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경기장 하나를 위한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도시 전체를 활용한 전략적 협업. 즉 손흥민이라는 이름과 도시 브랜드를 엮은 복합 문화 경제 프로젝트였던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도로 인프라와 치안 예산으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말 이 선수를 위해 그만한 가치를 투자할 수 있을까? 우리는 도시를 위한 선택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환상에 휘말린 건 아닐까요? 손흥민이라는 이름은 저에게 낯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가 누구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농구와 미식축구에 익숙한 미국 스포츠 환경에서 자라왔고 축구는 그저 월드컵 시즌에만 잠깐 떠오르는 종목에 불과했죠. 한국이라는 나라 역시 저에겐 K-팝과 라면, 드라마 정도로만 각인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도시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처음엔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약 발표가 있던 날, 도시는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건 코리아타운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도착한 현장은 평일인데도 거리마다 인파가 몰려들었고 한 식당 앞에는 외국인들까지 줄을 서 있었죠. 도시 마케팅국의 동료가 말했습니다. 지금 이건 단순한 환영 행사가 아니라 도시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라고요. 저는 처음엔 과장된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날 저녁 제 눈으로 확인한 풍경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축제를 즐기듯 거리로 나왔고 손흥민의 이름이 적힌 티셔츠와 굿즈가 쉴 새 없이 팔려 나갔습니다. 팬들이 외치는 응원 구호는 한국어였지만 그 열기는 인종과 언어를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는 단순한 스포츠 선수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도시가 반응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거리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에너지.
도시가 그 에너지에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처음으로 실감하게 됐습니다. 손흥민이 LA에 도착한 날, 공항은 마치 국빈 방문을 연상케 했습니다. 기자들과 팬들이 몰려들었고 생방송으로 그의 입국을 중계하는 방송사까지 있었습니다. 도시 차원에서 축구 선수를 맞이한 일이 이전에도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 다음 날, 경기장도 아니고 기자회견장도 아닌 도시의 거리에서 시작됐습니다. 코리아타운의 평범한 도로는 갑자기 축제장으로 변했습니다. 손흥민이 공식 일정을 소화하는 사이 그가 머물렀던 호텔 앞에는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뤘고, 단순한 팬미팅을 넘어 거대한 이동형 문화축제가 열린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손흥민과 관련된 모든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가 갔던 식당, 그가 찍힌 거리, 그가 말한 한마디가 적힌 포스터까지, 모든 것이 팬들과 관광객의 발길을 이끌었습니다. 저는 마케팅국 동료와 함께 실시간 교통 상황과 소비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는데, 불과 48시간 만에 코리아타운 내 소비 지출이 평균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는 보고서를 받았죠. 한 식당 몇 곳은 평소 일주일 매출을 단 하루 만에 달성했고, 심지어 재료 수급이 밀려 영업을 중단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우리가 투자한 건 단순한 스포츠 선수가 아니라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름 하나로 도시가 움직이고 길이 달라지고 공기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무형의 감정이 아니라 확실한 경제 수치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관광청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건 단기 효과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손흥민을 이유로 도시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동안의 회의적인 시선이 조금씩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도시는 지금 손흥민이라는 이름을 중심으로 새로운 경험과 소비의 동선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그건 책상 위 보고서로는 계산할 수 없는 가치였죠. 도시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이토록 생생하게 체감된 적은 없었습니다. 이제 제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손흥민은 더 이상 그저 축구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시의 생기를 불어넣는 하나의 상징이자 콘텐츠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우리가 그에게 투자한 278억이라는 숫자가 결코 과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손흥민이 LA에 도착한 그날, 저는 공항 주변의 분위기부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조용하고 질서 정연한 터미널 주변이었지만 이날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깃발을 흔들고 있었고 한국어가 낯설지 않게 들렸습니다. 수많은 카메라와 방송 차량들이 공항 출입구 앞에 진을 치고 있었고, 경찰은 이미 현장 통제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차만 20대 가까이 배치돼 있었고 교통은 말 그대로 마비 상태였죠. 저는 LA시 전력통제국의 실시간 교통 상황 분석관으로서 이례적인 패턴에 주목해야 했습니다. 정상적인 시간대라면 15분이면 통과할 고속도로가 40분이 넘게 걸렸고, 실시간 내비게이션은 붉은 경로로 LA 다운타운 전역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시위나 사고로 추정했지만 원인은 뜻밖에도 한 사람, 바로 손흥민 선수의 입국 때문이었습니다. 도시는 손흥민이라는 이름 하나로 요동쳤습니다. 첫 번째 공식 일정은 LAFC의 홈구장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장을 둘러싼 인파는 언론이 예측한 수치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경찰은 300명 정도의 통제를 준비했지만 실제로는 4,0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코리안 아메리칸이었고, 나머지는 손흥민을 보러 온 현지 팬들과 스포츠 기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를 데려온 가족 단위 방문자들이었습니다. 일부 팬들은 텐트를 설치하고 밤새 대기했으며 심지어 한국에서 날아온 팬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기자회견은 예정 시각보다 1시간 지연됐습니다. 그 이유는 손흥민이 경기장에 도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팬들이 도로를 점령했고 통제구역을 돌파한 일부 팬들로 인해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은 LA시청까지 보고가 되었고 경찰 본부는 긴급 대응팀을 추가로 배치해야 했습니다.
손흥민의 첫 공식 등장 영상은 단 몇 분 만에 SNS에서 수백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트렌드 1위를 기록했고 LA타임즈와 CNN, 폭스스포츠 등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손흥민의 입국을 헤드라인으로 다뤘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한 축구 선수를 보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손흥민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상징처럼 느껴졌고 그가 걸어오는 장면 하나하나에 환호와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직접 목격하며 느꼈습니다. 한 사람이 도시 전체를 멈춰 세울 수도 있구나. 한 인물의 입국이 국가적 이벤트로 번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다음 날 손흥민은 비공식 일정으로 코리아타운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비밀리에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SNS를 통해 위치가 알려지자 불과 20분 만에 해당 거리엔 수백 명의 인파가 모였습니다. 점포주인들은 예기치 않은 손님을 맞이하느라 장사를 멈추고 밖으로 뛰쳐나왔고 일부 가게는 손흥민의 사진을 걸어두기 시작했습니다. 48시간 동안 손흥민은 단 2번밖에 공개 일정을 소화하지 않았지만 도시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시에서는 교통 통제에 따른 시민 불편을 사과하면서도 그의 방문이 가져온 파급력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당시 통제본부 보고서를 검토하며 그 안에 담긴 한 문장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 방문은 단순한 스포츠 일정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문화적 재편성과 같다.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 하나가 LA의 흐름을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LA에 도착한 지 이틀째 코리아타운 상점과 통계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LA시 상권 데이터 분석팀의 일원으로서 시민카드 사용량과 전력 사용량을 비교 분석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이틀 만에 수치가 기이하게 바뀌기 시작했죠. 평균적으로 하루 4만 건이던 결제 건수가 손흥민이 코리아타운에 나타난 바로 다음 날 13만 건을 넘겼습니다. 단순히 방문 인원이 늘어난 걸로 설명하기엔 규모와 방식이 달랐습니다. 특히 특정 지역에 편중된 소비가 눈에 띄었습니다. 손흥민이 방문한 카페, 손흥민이 들어간 식당, 손흥민의 사진이 걸린 가게들, 거기에선 줄이 3시간 이상 늘어서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 소비의 중심이 한국인 커뮤니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미국 현지인들, 히스패닉 계열 관광객 그리고 손흥민이 누구인지 정확히는 몰랐던 사람들까지 SNS와 뉴스 보도를 통해 코리아타운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패턴을 단기 현상으로 예측했지만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계속된다는 것이 문제였죠. 이틀 후 코리아타운에 있는 슈퍼마켓 한 곳의 하루 매출이 평균보다 278%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삼겹살 전문점의 예약률은 92%를 찍었고 특정 식당은 한 달 예약이 전부 마감됐습니다. 관광객들의 움직임도 변화했습니다. 기존의 헐리우드 거리나 산타모니카 해변으로 집중되던 방문이 손흥민 동선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손흥민이 들렀던 베이커리, 손흥민이 사진 찍힌 골목. 그 골목이 LA에서 가장 붐비는 관광 스팟이 되었습니다. 미국 언론은 이런 흐름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CNN은 손흥민 방문이 도시 소비 심리를 회복시킨 단일 이벤트라고 분석했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한 명의 스포츠 스타가 가져온 경제 충격이라는 헤드라인을 내걸었습니다. 심지어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손흥민의 LA 방문이 하나의 도시형 마케팅 모델로 연구될 수 있다며 312% 폭등한 매출 그래프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그때 저는 LA시청 경제실무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한 고위 관계자가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이건 한국에서 온 단순한 방문객이 아닙니다. 이건 도시의 방향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 말은 공허한 찬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존 상권의 중심이었던 웨스트우드와 할리우드 인근의 유동인구가 줄고 코리아타운의 방문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차장 수익은 평소보다 2배 증가했고 택시 호출 앱의 코리아타운 픽업 요청은 기존보다 4.5배 증가했습니다. LA시의회는 이 현상에 주목했고 한 시의원이
직접 SNS를 통해 손흥민에게 공개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이 단순한 붐으로 끝나지 않도록 코리아타운 공동 프로모션이라는 이름의 시범 정책을 통과시켰죠. 한 사람이 도시를 움직인다는 건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그 드라마를 현실로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지 축구 선수라 생각했던 손흥민 하지만 그는 LA라는 도시에 하나의 경제 회복 코드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인물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단지 축구를 잘하는 아시아계 선수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물론 토트넘에서 활약한 건 알고 있었지만 그가 가진 영향력이나 사람들의 반응은 솔직히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LA 도심에서 그를 본 순간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날은 LA 시청에서 열리는 공동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었고 저는 경제통계 분석 파트의 실무자로서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손흥민이 참석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정확히 확인된 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의 시작 30분 전부터 시청 외부 광장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팬 몇 명이겠지 했는데 사람들이 끝없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어느새 광장은 수백 명의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특이한 점은 사람들의 얼굴에서 흥분과 동시에 일종의 경외감 같은 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고 기다림 자체가 하나의 축제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손흥민이 나타났고 그 순간 광장은 말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누군가는 환호했고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그를 보자마자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는 군중을 향해 크게 손을 흔들지도 않았고 멋지게 연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을 뿐인데 모두가 그에 반응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감정인지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사람들은 그를 단지 축구 선수로만 보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이 기자회견장에 들어서자 공기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질문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가볍게 던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과의 연결, LA와의 교감, 그리고 한국인이 세계에서 어떤 존재로 비춰지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LA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국에서 축구를 시작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이 도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기쁘다는 것까지. 이 장면을 바라보며 저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많은 미국 시민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한국 사람이라는 존재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저는 외부 인파 사이를 지나 코리아타운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손흥민이 지나간 거리 곳곳에 아이들이 손흥민의 사진을 들고 다니고 있었고 식당에서는 손흥민이 앉았던 자리에 앉고 싶다는 손님들의 요청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 커피숍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향기를 품고 있는 줄 몰랐다고 자신이 지금껏 무심히 지나쳤던 이 동네가 이렇게 깊은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한국인의 이미지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전까지는 기술이 강한 나라, 전자제품이 좋은 나라 정도였지만 이제는 사람이 좋은 나라, 존경할 만한 문화를 가진 나라로 인식되고 있었죠. 그 중심에 손흥민이 있었고 그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한 시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손흥민을 통해 한국을 처음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됐다고.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제 머릿속에 있는 한국이라는 단어에 새로운 정의를 붙였습니다. 기술과 경제를 넘어서 한 사람의 태도와 품격이 하나의 국가 이미지를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날 저는 처음으로 한국인을 제대로 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처음 손흥민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솔직히 그게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흥분해서 말하곤 했지만 저에게는 K-팝도 K-드라마도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도 그다지 익숙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손흥민은 그냥 또 하나의 스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도시 전체를 움직였고 그의 이름은 거리와 시장,
지하철 전광판과 뉴스 헤드라인에서 반복됐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LA시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이벤트와 셀러브리티들의 도시 방문을 봐왔습니다. 때로는 도로를 막기도 하고 때로는 수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행사들도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진심 어린 환영과 자발적인 움직임이 뒤따른 경우는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손흥민이 도착한 날 코리아타운 주변에 자발적으로 배너를 걸고 응원 문구를 내건 가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별다른 요청이 없었는데도 모두가 움직였고 그의 일정에 맞춰 스스로 도우미를 자처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속속 등장했죠. 그중 한 사람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70대 한국계 노인이었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살면서 이렇게 큰 자부심을 느낀 적은 처음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고맙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단순한 팬심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죠. 경기가 열리던 날, 현장에서 자원봉사하던 미국 청년 한 명과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솔직히 BTS도 누군지 모르고 K-드라마 한 편도 본 적 없어요. 근데 손흥민은 알겠어요. 이 남자 뭔가 달라요. 말은 많지 않은데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바로 진정한 글로벌이라는 거구나. 국경과 문화를 넘어서 누군가의 태도와 행동이 사람들 마음속에 직접적으로 꽂히는 순간이 있다는 걸요. 그의 팬미팅 현장에서 있었던 일도 잊을 수 없습니다. 행사는 영어로 진행되었지만 수많은 참가자들이 손흥민에게 한국어로 인사하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중 한 미국 소녀는 무대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자신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자신감이 없었는데 손흥민의 웃는 얼굴과 경기 후 인터뷰를 보며 매일 조금씩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죠. 그는 유명해지기 위해 떠들지 않았습니다. 돈을 뽐내지도 않았고 누군가를 향해 정치적인 발언을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경기장에서 성실하게 뛰고 경기 후엔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팀원들과 함께 웃는 모습만을 보여주었죠. 그 평범한 진심이 사람들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팬덤이란 단어는 이 경우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존경이었고 감사함이었고 그리고 그가 가져온 변화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시의회 회의가 끝난 이후 손흥민의 영향력에 대해 평가하는 보고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제목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한류를 몰라도 이 남자는 안다. 그 보고서엔 이런 구절도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한국이라는 브랜드를 넘어선 개인의 신뢰를 보여준 사례이며 그를 통해 시민들은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저에게 낯선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떤 나라이든 상관없이 그가 보여준 태도와 행동은 사람으로서 존중받아 마땅한 것이었고 그 진정성은 국적을 넘어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나라에 직접 가서 그의 고향, 그의 축구장,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경기 당일 LA 저녁은 마치 숨을 참은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손흥민의 첫 출전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그날은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지역 언론은 물론 교통청과 시청에서도 별도 브리핑을 열어 혼잡과 안전 문제에 대비하겠다고 발표했죠. 제가 시청에서 근무하는 동안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보통 경기 당일엔 시내 일부 구간만 통제하거나 주변 상권과 주차장 정도만 관리 대상이 되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LA 전역이 경기 하나에 맞춰 속도를 줄이고 방향을 틀었습니다. 킥오프 3시간 전부터 경기장 주변은 차량 행렬로 막혀 있었고 지하철역엔 손흥민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들이 꼭 한국인들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히스패닉계 가족부터 흑인 청년, 백인 중년 남성까지 손흥민이라는 이름 하나로 묶인 듯 같은 색 유니폼을 입고 줄을 서 있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손흥민이 필드를 뛰는 그 모습 하나하나에 관중석은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공을 잡는 순간마다 탄성이 터졌고 단 한 번의 크로스에도 전광판이 흔들릴 만큼 함성이 쏟아졌습니다. 그날은 그의 골보다 그의 존재가 더 강한 인상을 남긴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90분이 흐른 뒤 경기가 끝났습니다. 흥분은 가라앉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경기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이쯤 되면 시끄러운 뒤풀이나 아쉬운 푸념이 넘쳐날 법한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경기장 밖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크고 들뜬 목소리를 내지 않았고 함께 왔던 친구들과도 낮은 톤으로 이야기할 뿐이었죠. 누군가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고 또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하늘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침묵의 감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조용한 순간이 오래 남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방금 목격한 것이 단순한 스포츠 이상의 경험이었음을 모두가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한 아이가 경기장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왜 울어? 그 아이는 대답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일까 봐요. 다시 못 볼까 봐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어쩌면 그날의 침묵은 모두가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다시 없을지도 모른다는 아쉬움 그리고 그런 선물을 받은 데 대한 경건함 같은 것. 그날 밤 SNS에는 아무런 해시태그 없이 손흥민의 경기 장면을 담은 사진과 영상들이 조용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자랑도 아니었고 선전도 아니었으며 그저 기억하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LA타임즈에는 이런 문장이 실렸습니다. 경기장은 시끄러웠지만 도시는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외침 대신 침묵을 남겼다. 그리고 그 침묵은 길고 깊었다. 손흥민이 떠난 후 우리는 많은 걸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그가 경기장에서 뛰었던 시간보다 그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박수를 보냈던 순간들이 더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제가 속한 시청 내부 회의에서도 그날의 여운에 대해 언급이 나왔습니다. 어떤 국장이 말했습니다. 이건 수치로 평가할 수 있는 영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도시에서 단 한 사람으로 인해 공간과 감정이 이렇게 바뀌는 걸 처음 경험한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손흥민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스타로만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기억으로 분류되었고 시민들의 감정 안에 스며든 고유명사로 남게 되었죠. 침묵은 때때로 가장 강한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침묵은 손흥민이 이 도시 사람들에게 무엇을 남겼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말해주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아침 LA타임즈 일면에는 이런 제목이 실렸습니다. 손흥민의 유니폼 한 장이 LA 코리아타운을 바꾸고 있다. 경제지들도 뒤따라 분석에 나섰습니다. CNBC는 손흥민 효과로 312% 매출 상승이라는 타이틀로 지역 상권의 경제적 변화 흐름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작성한 보고서에서도 K 콘텐츠나 스포츠 스타의 일시적 홍보 효과는 길어야 12주 혹은 한 달 정도로 분석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일회성 효과를 넘어서 지속적이고도 확장적인 소비 반응이 나타나고 있었죠. 한 유통회사 매니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붐이 아니에요. 고객들이 왜 한국 브랜드를 선택해야 하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 자체로 신뢰가 생긴 겁니다. 코리아타운의 슈퍼마켓, 식당, 뷰티숍은 물론 IT 소매점까지 전년 대비 매출이 폭등했습니다. 한 K-뷰티 매장에선 손흥민이 사용하는 브랜드라는 단 한 문장만으로 해당 제품의 3개월치 재고가 하루 만에 품절되는 현상도 발생했죠. 이런 흐름은 자연스럽게 시청과 상공회의소까지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동안 예산 문제로 미뤄졌던 코리아타운 확장 개발 프로젝트가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랐고 한인 상권을 중심으로 한 도심 재생 계획이 우선순위 항목으로 급부상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단순 소비 진작이 아닌 문화 기반 경제 충격으로 정의했습니다. 한 인물의 이미지와 가치가 소비자 행동을 장기적으로 바꾸는 힘으로 작용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변화는 단순히 돈의 흐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이유가 소유가 아닌 연결이라는 감정 때문이라는 것이 그날 이후 명확해졌습니다. 한 레스토랑 사장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고기나 김치를 먹는 게 아니에요. 손흥민이 먹었다는 것, 그가 웃으며 이야기했던 것, 그 감정에 자신을 연결시키고 싶은 겁니다. LA 지역 방송국은 손흥민 방문 이후 한 달간 코리아타운 관련 프로그램을 4배 이상 편성했고, 현지 셀럽들이 한식과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영상이 연일 SNS에서 회자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 기업들 역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CJ, 아모레퍼시픽 등 주요 한국 브랜드들이 현지 마케팅 전략을 재조정하며 코리아타운 중심의 캠페인을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축구 선수가 아닌 국가 브랜드와 연결된 실체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뉴욕타임즈에서 서울 본사로 연락이 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들은 묻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인물을 만들어낸 건가? 이건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국가 문화의 힘이 아니냐는 거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친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늘 왜 세계가 한국을 모르냐고 속상해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해받기 시작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것도 손흥민이라는 인물을 통해요. 경제는 감정의 흐름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지금 코리아타운을 넘어 LA 전체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한 데이터 분석 회사에 따르면 손흥민이 방문한 이후 40일간 LA 지역 내 한국 관련 검색어의 빈도가 무려 680%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월드컵이나 BTS 컴백보다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 숫자들은 단지 관심을 넘어서 지속적인 탐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LA시의회에서 있었습니다. 의회는 손흥민 방문 이후 공식적으로 손흥민의 날을 제정하자는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한 시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남긴 건 경기가 아니라 가치입니다. 이 도시에 오래 남아야 할 감동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들어낸 경제 충격은 수치와 정책 그리고 사람들의 선택 속에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한국으로 돌아간 지 2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LA는 여전히 그 여운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시 정부의 움직임이었습니다. LA시청 홍보국은 2026 북미 월드컵 유치를 위한 도시 이미지 전략 초안에서 손흥민의 영상과 코리아타운 풍경을 핵심 장면으로 입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타국의 유명인이 아니라 이 도시의 문화적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 브랜드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현지에서 유통되고 있는 한국 제품 포장에는 손흥민과의 연관성이 강조된 문구들이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먹었던 떡볶이, 그가 들렀던 김밥집, 그가 선물로 받은 스킨케어 브랜드까지 그가 거쳐간 자취는 모두 신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가장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LA 한복판에 있는 쇼룸 외벽을 손흥민의 전신 이미지로 교체했죠. 한 손엔 갤럭시 폴드, 한 손엔 축구공이 들린 광고 속 문구는 단순했습니다. We trust him because the world trusts him. 신뢰는 설명이 필요 없는 감정이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현대차는 LA타임즈와 협업해 손흥민과 함께 달리는 도시라는 테마의 캠페인을 기획했습니다. 도시 곳곳을 달리며 자신의 뿌리와 문화를 소개하는 2분짜리 영상은 단 3일 만에 유튜브 조회수 840만을 돌파했고 지역 방송사들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일하는 시청 커뮤니케이션 팀 내부 회의에서 한 인턴 직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젠 한국 제품이 좋아서 쓰는 게 아니라 손흥민이 있는 나라니까 쓰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남긴 건 브랜드가 아니라 태도였다는 걸요. 스스로를 낮추고 사람들과 눈을 맞추며 모두를 존중하던 그의 모습은
이 도시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가치들을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은 행정의 언어로도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시의회에선 코리아타운 문화축제를 손흥민 주관으로 확대하는 안건이 상정됐고, 한인 커뮤니티는 물론 LA 전역의 상인 연합체까지도 지지에 나섰습니다. 그가 남긴 경제적 영향이 실질적 수치로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K타운 내 일 평균 유동인구는 손흥민 방문 전보다 2.8배 증가했고, 관광객의 65%는 손흥민 관련 장소를 방문 목적 1순위로 꼽았습니다. 이는 LA 관광청에서도 예측하지 못한 수치였습니다. 이쯤 되자 미국 언론도 표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는 한국의 스타, 혹은 아시아의 자랑 정도로 소개되던 이름이 이제는 LA가 사랑한 세계의 선수, 혹은 스포츠와 문화를 연결한 상징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한 지역 방송의 앵커는 방송 말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떠났지만 우린 지금 그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도시에서 다시 사람과 공간을 연결할 수 있었던 건 그가 그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이 도시는 그를 보내고 더 나은 모습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향한 인식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제조 강국이 아닌 신뢰와 감동을 수출하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자리 잡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는 어느 날 문득 그가 떠나기 전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단지 축구를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축구가 누군가에게 의미가 된다면 그 이상 바랄 건 없습니다. 우린 지금 손흥민에게 빚졌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무엇보다 마음으로. 그 빚은 억지로 갚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상과 정책 안에서 그의 정신을 계속 이어가는 방식으로 갚아나가야 한다는 걸 이 도시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느낍니다. 손흥민이 가져온 변화는 단순한 문화 충격이나 일시적인 경제 효과를 넘어서 사람들의 인식 자체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코리아타운은 외국인에게 다소 낯선 거리였고 보통 관광지라는 범주 속에서도 음식이나 저렴한 물건을 찾는 장소 정도로만 인식되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지나간 그곳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들먹이며 거기에 가볼 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도심 외대 유통 쇼핑센터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평일 오후 보통은 한산하기 마련이지만 손흥민이 방문한 이후엔 한국 관련 상품이나 K푸드를 찾는 고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호기심이겠지 했지만 계속되는 외국인 소비 흐름에 저희 점포에도 내부 정책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매니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실시간으로 배우려 한다고요. 이 말엔 강한 충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단지 한국에서 온 스타 때문에 한국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대표해 보여준 가치와 태도 자체에 감동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팬임을 숨기고자 했지만 가게 계산대에는 손흥민 유니폼이 걸려 있었고 직원 일부는 손흥민에게 받은 사인 티셔츠를 출근복처럼 입고 다녔습니다. 거리가 바뀐 건 손흥민이 올라탄 차가 그 길을 지나가며 응원하는 소리로 도로가 울려 퍼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거리의 풍경은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한국을 관광지로 인식하던 곳에서 친절하고 품격 있는 문화, 존중받는 시민의식이 함께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오후 저는 코리아타운 거리에서 현지 뉴스 리포터와 인터뷰 중이었습니다. 그 리포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한 명의 축구 선수를 넘어 이 도시가 한국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꿔놓았습니다. 그 말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도시는 변화를 통해 기억됩니다. 그 변화가 눈에 띄는 건 좋지만 한 사람이 바꿔낸 건 우리 도시를 향한 존중의 인식이라는 사실이 가장 깊고 오래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문화 전환점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나타난 이후 코리아타운은 더 이상 소수민족만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LA 전체가 한 명의 한국인 스타를 통해 친근함과 존경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 속에서 우리 안에도 존중의 거리가 가까워질 수 있다는 믿음을 얻었습니다. 그 믿음은 그냥 문장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도 매달 한 번씩 다문화 교류 워크숍을 열기로 했습니다. 서로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는 시간, 이런 프로젝트는 과거 상상도 못해본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건 손흥민이라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돈도 브랜드도 빚졌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서로를 바라보는 태도의 변화를 공유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단순한 경기장이 아닌 도시의 인식이 영원히 바뀐 순간이었다고 저는 조용히 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일상은 분명 달라졌습니다. 손흥민이 떠난 뒤에도 코리아타운이 다시 조용해지길 기대했지만 도시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작은 변화였습니다. 한인 식당 앞에 팬들이 직접 쓴 응원 문구가 남아있었고 다른 가게들에서도 자발적으로 손흥민 이름이 적힌 손팻말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그의 흔적을 기억하고자 하는 마음이었겠죠. 그러나 변화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LA 시청 내부에서 우리는 도심 활성화를 위한 제안서를 제작성하게 됐습니다. 기존과 달랐던 것은 문화 마케팅이 이제 더 이상 예산 항목이 아니라 필수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관광청 관계자는 이 정도로 한국 관광 욕구가 급증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LA를 방문하는 관광객들 중 코리아타운 방문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일정으로 자리 잡았다고 하더군요. 이 변화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스포츠 이벤트의 힘이 장소 이미지와 관광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은 다른 사례에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른바 FLUTI 효과라고 불리는 현상처럼 스포츠 스타의 성공이 대학 지원율이나 지역 브랜드 가치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었죠. 또 세계적인 음악 아이콘 비욘세가 방문한 도시들이 관광객 침투율이 수십 % 급증하며 기업체나 호텔, 지역 브랜드까지 경제적 파급을 이끈 예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손흥민이라는 인물이 가져온 변화는 단순히 상업적 수치만이 아닌 도시 공동체의 자신감과 인식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머뭇거렸을 한인 커뮤니티와 도시 전체 간의 협업도 오늘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코리아타운 자치회는 다문화 축제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문화 공유 마켓을 준비했습니다. 한식 K-뷰티, K-라이프스타일을 한국인을 넘어 다양한 배경의 LA 시민들이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었죠. 뿐만 아니라 청소년 대상 스포츠 캠프도 문화 교류 중심으로 확장되었습니다. LA 시립축구클럽과 협업해 손흥민 이름을 딴 청소년 축구교실이 열렸고 이제는 백인, 히스패닉, 아텍의 청소년 모두가 같은 유니폼을 입고 뛸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죠. LAFC는 경기 관람객에게 제공하는 투어 패키지에 코리아타운 탐방 코스를 공식 포함시켰습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지역 경제뿐 아니라 한국 문화와 LA 문화의 연결을 더욱 견고히 이어갔습니다. 한 지역 언론의 보도는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그가 바꾼 건 경기장이 아닌 인식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인식 위에서 두려움 없이 그 다음 단계를 밟기 시작했다고. 그 말은 단순한 기사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현실이었습니다. 도시가 변화하기 위해 필요한 건 거창한 축제가 아니라 작지만 진정성 있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은 불필요한 두려움 대신 용기 있게 열린 마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손흥민은 그렇게 우리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더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손흥민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그저 뛰어난 축구 선수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LA에 초청된 이유도 단지 이벤트성 마케팅일 거라고 여겼고 그가 우리 도시의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는 단 한순간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LA시의회 경제위원회에서 일해온 지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도시계획과 예산 배분을 검토하며 정치적 계산과 지역 이익이라는 현실 속에서
사람보다 숫자를 먼저 보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죠. 그런 저에게 손흥민은 너무 감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팬들의 열기, 젊은 세대의 지지, SNS에서 쏟아지는 찬사들. 그 모든 것이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LAFC 경기장에서 그를 직접 마주한 순간 제 생각은 단숨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은 관중석 하나하나에 손을 흔들었고 팬들에게 웃으며 다가갔으며 인터뷰에서는 도시를 칭찬하고 한인타운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연기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축구를 하는 선수가 아니라 경기장을 하나의 축제처럼 바꾸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온기가 도시 전체를 데울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실감했습니다. 코리아타운의 변화, 소상공인들의 미소, 그리고 거리에서 들려오는 낯선 한국어 인사들. 이 모든 변화가 단지 숫자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가 떠난 후에도 손흥민의 이름은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언급되었습니다. 한 아이는 학교 프로젝트 주제로 손흥민을 골랐고, 지역 방송국에서는 그의 방문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며 손흥민 효과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죠. 저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속으로 웃었습니다. 효과라니 정말 그런 게 있는 걸까? 하지만 이젠 확신합니다. 손흥민은 사람들의 인식을 바꿨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감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수치로 설명할 수 없는 변화도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죠. 한 사람의 진심, 한 사람의 존재감. 그것이 도시의 공기를 어떻게 바꾸는지,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지 직접 경험한 뒤엔 더 이상 예전의 사고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그저 먼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LA라는 도시에 깊이 뿌리내린 하나의 정체성이 되었고 한인 이웃들은 더 이상 소수의 상인이 아닌 도시를 함께 움직이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 손흥민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날 이후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진심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죠. 이제는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이 도시를 바꾼 가장 인상적인 순간이 무엇이냐고 저는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손흥민이 이곳에 왔던 그날이라고요. 손흥민 선수는 단지 뛰어난 축구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시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이었고 서로 다른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를 통해 진심이 가진 힘을 배웠습니다. 하나의 인물이 도시를, 경제를, 인식을 바꾸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본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을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배워야 할 미래의 모델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공을 차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